세기의 동거녀 소송. 그 이혼의 당사자죠. 노서영 나비센터 관장, 그다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근데 이제 최 회장의 동거녀 그 김영 씨라고 있습니다. 그 김영 씨를 상대로 노서영 씨가 소송을 냈던 겁니다. 아니죠? 제가 잘못 말했나요? 그 위자료 소송. 맞습니다. 그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노서영 관장이 그동안 이제 가정이 깨진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유를 밝히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홍 기자, 이제 이런 이혼 소송의 경우에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 쪽에 커플이 있으면 커플 양쪽에 다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소영 관장이 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지난해 3월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송이냐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예.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금 소를 제기한 건데,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두고 대립을 했습니다. 민법 766조를 보면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김 이상 측은 노 관장이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나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 2017년에 이혼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해 소를 제기했으니까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부정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양은경 변호사님. 네. 일반인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유자료가 됐건 또는 뭐 손해배상이 됐건 작게는 몇백만 원, 많아야 몇천만 원 이런데 저런 재산이 수조 원대에 이르는 이제 그 대기업 총수들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사실 지금 최태원 회장 재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심하고 2심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1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재벌이라고 특별히 더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다. 1억 원을 1심은 이제 위자료를 인정을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차피 이 상간자 소송하고 또 이혼 재판에서의 불륜에 따른 위자료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최태원 회장 1심에서는 1억 원을 했는데 2심에서는 20억 원을 했어요. 20배가 됐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사실 너무나 이게 양 재판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뭐 좀 이따 판결이 나오겠지만은 오늘 재판에서 뭐 이게 소멸시효 문제로 기각이 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동거녀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네.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맞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최태원 회장한테 2심에서 20억이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네. 불륜 관계를 인정을 해서 위자료를 명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 기각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소송 가액이 일단 30억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30억 냈다고 했을 때 이거 너무 세게 냈다, 이게 인지도 비쌀 텐데 그러고 이제 걱정을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2심에서 최태원 회장 2심에서 20억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정말 20억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기존에 인정한 액수하고는 조금 많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예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보통 사람은 최대 액수가 뭐 5천만 원 뭐 그 정도라면서요? 5천까지도 안 나오고요. 네. 아마도 이제 그 부분도 이런 판결들이 생기면은 네. 조금 일반인들 좀 들썩거릴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실무상 3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3천만 원. 네,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무 관행에도 많이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송 국장님.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 최태원 회장한테 낸 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실상의 뭐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이제 동건녀 김희영 이사장한테 된 소송이 있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어떻게 조율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김영 그 이사장을 상대로 한 그 소송의 재판부도 네. 저번에 이혼 소송 그 항소심 예. 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을 하겠죠. 아, 네. 그때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댔거든요. 네. 뭐 편지 같은 것들, 아. 그 동거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편지들, 네. 편지들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대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했고 또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여전히 부부 관계일 때 이 최태원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동거녀에게 수백억 원을 돈을 못 썼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전에 두 사람은 그때 부부 관계 공동 재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돈을 또 저 동거녀에게 썼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때 판단이 지금 그 항소심 판단이 이번 재판부에도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걸로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1심 판단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는 항소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최태원 회장한테 위자료 20억을 내라라고 했던 것은 2심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심이 나오거든요. 글쎄요, 제가 법조계에 뭐 1심이 2심의 그 결정을 항상 따라야 된다 이런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지난번 항소심이었기 때문에 1심도 그런 영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 홍 기자, 그렇다면 김희영 이사장 쪽 변호인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각에서요. 사실 김희영 이사장 측이 선고 과정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 말이죠. 뭐 한참 전에 좀 돌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김 이사장 측이 명백한 허위다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법률 대리인은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든 결과를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다만 법원에 통상의 가사소송처럼 선고 절차가 원칙대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담은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이용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식 선고를 해서 선고를 하자 공개되지 말아야 할 가사소송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됐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검증된 사실처럼 확산된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원고 측이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나친 여론전에 몰두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노소영 관장 측을 좀 겨냥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양은경 변호사님 팩트 체크부터 일단 해보죠. 김희영 이사장 쪽에서 비공개로 해달라 했을까요? 이게 지금 저희 기사가 났었어요. 원래 처음에 네. 선고 비공개 요청을 했다라는 모 매체에 단독 기사가 났었는데 기사가 났을 뿐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기사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저 자료를 낸 게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비공개 요청까지는 아니고 네. 통상적인 과정대로 해달라 그런 자료를 낸 걸 왜 비공개 요청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해명 자료를 낸 건데요. 그 양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선고 자체를 비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에도 재판 공개 원칙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양 기자님, 네. 이제 이런 사인 간에 말이죠. 어떤 민사 소송을 해서 특히 이혼과 같이 그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선고라면은 네. 당사자들이 비공개로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비공개 이 결과 자체를 비공개로 하기는 어렵고 아무리 네. 그 노소영 관장이고 아무리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일개 개인이고 사생활이 있는 건데 그걸 다 공개를 해야 됩니까? 그게 가사소송법에는 네. 가사보도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게 보도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거기 네. 적용되기는 당사자들이 너무 유명인이잖아요. 아, 네. 더군다나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도 있어서 네. 선고 자체를 공개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다만 김희영 이사장 쪽에서는 그걸 요청을 했을 겁니다. 2심 때 최태원 회장 이혼 2심에서 재판부가 선고를 굉장히 자세히 하게 했거든요. 아, 예. 법정에서 한 50분 정도를 계속 읽었어요. 그때는 깜짝 놀랄 만큼 자세하게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판결문을 안 보더라도 드러나고 네. 그게 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
라는 요청을 아마 그때는 김희영 이제 이사장 측이 최태원 네. 회장 측에서 봤을 때는 네. 아니 재판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걸 일일이 다 공개를 하나?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했죠. 네. 그런데 뭐 그런 방침도 어쨌든 헌법상 재판공개 원칙이고 더구나 선고니까 이게 위법하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결정은 어쨌든 판사가 내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과거 김희영 씨와 인연을 맺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제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내가 얼마큼 프리한 상태냐라는 거거든요. 막 소고기 뭐를 비싼 걸 먹었다. 근데 그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누구하고 먹었냐? 어떤 상태에서 제가 먹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불편한 사람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막 이걸 뭐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준들 그게 그렇게 뭐 맛있거나 행복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자, 이 장면 보셨는데요. 노서영 관장도 과거에 심경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울면 힘이 생긴다.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는데 노서영 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저의 고통도 또 남들의 고통도 이제 알게 되는 나이가 되었죠. 나이가 뭐 이렇게 들어갈수록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서름이 이제 누구나 다 경험하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마음 놓고 목 놓아서 울고 나면 힘이 생겨요. 이 어려운 때를 넘고 갈 만한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 울음 안에서 이렇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네, 신 의원님, 물론 우리나라 사법부의 그 판사들이 그 증거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노서영 관장 쪽으로 항소심이 좀 기울어져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이 가족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 관계의 신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번 판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관계 부분에 있어서 개념이 바뀐다 하더라도 법원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성공한 자산가가 사랑이 변했다고 해서 동거녀와 가족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결과들이 어떤 파장을 갖고 올지에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예측을 하고 판단을 좀 보수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보수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유책 배우자한테 책임을 끝까지 물을 지는 것이다. 거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동거녀에 대한 유자료, 법률적으로는 상간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1심 선고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김희영 이사장한테 어떤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인지 이제 이런 상황이 한편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서영 관장하고 최태원 회장의 본안 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고심입니다. 대법원에 올라가는 이제 그 재판인데 그 대법원에서는 자 이거 주무 대법관이 누구지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고 그래요. 자, 양 기자님, 서경환 대법관이 누구인지 양측에서는 비상 관심을 쏟고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서경환 대법관은 이제 저는 뭐 이전부터 많이 뭐 재판이나 이런 걸 접해본 인사인데 네. 이제 중도 보수 성향으로 따지면은 중도 보수에 해당되고 이제 비교적 합리적인 성향으로 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어떤 뭐 정치인 관련 사건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떤 성향이 크게 좌우하는 사건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이혼하고 뭐 어떤 재산 분할 사건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경우가 잘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어느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 이거는 사실심의 전권사항 그러니까 1, 2심이 알아서 할 거지 대법원이 이것까지 참견해서 뒤집고 그러지는 잘 않거든요. 네. 다만 이 사건은 이제 이대로 확정됐을 경우에 SK가 기업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막판에 2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경정을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영하나가 빠진 문제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과연 그대로 상고 기각을 할지 아니면 뭐 하나라도 혹시라도 파기를 할지 그 부분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일이 정치적 사건은 아니지만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갈 가능성도 있나요?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법리를 세우거나 네. 뭐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열리는데 이 사건은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2심에서 어떤 새로운 법리를 세우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2심이 이렇게 액수를 판단하고 분할 대상 재산을 판단한 것이라서 법리적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또 제가 100%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고요. 네. 최 교수님, 이제 결국은 국민들께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걸 거예요. 상고심으로 갔을 때 항소심에서처럼 최태원 회장이 재산 중에 1조 3,800억 떼서 노소영 관장한테 줘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심에서 재산 분할은 665억밖에 안 나왔는데 네. 2심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1조 3,808억. 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판단을 내린 근거는 뭐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온 겁니다만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네. 이 비자금이 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재산 분할금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글쎄 이제 나왔던 게 김옥숙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그 약속어음 네. 뭐 이런 게 근거가 돼서 이제 그 비자금이 인정이 돼서 돈을 더 많이 재산 분할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위자료도 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예. 위자료 여기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게 이제 마지막 대법원 가서 이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때문에 이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판단을 내릴 건지가 이제 주 안건인데 제가 볼 땐 이 SK가 유공 기억나시죠? 네. 유공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기업이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최태원 회장의 SK가 이렇게 불어난 게 꼭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비자금 때문인가? 네. 이 부분을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네. 최종심이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최종심 대법원에서 그러한 부분 기여도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걸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